need your space, then pull me close. I read your silence, louder than most. One day you'll want, the next day. 지난 2주 동안 먹었던 약이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그동안 나는 지독한 무기력 속에서 거의 시체처럼 지냈어요.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애를 썼지만 의지는 번번이 현실의 벽 앞에서 너무 쉽게 으스러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포자기한 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쯤부터 원장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길고 긴 이혼 소송의 판결을 앞두고 있고 그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자료도 남아있는데 무기력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중요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고요. 결과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그대로 무너져 버릴까 고민하던 원장님은 아주 적은 양의 ADHD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손톱보다도 작은 약 조각을 보면서 과연 이 조그만 것이 내 몸을 일으킬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로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투병과 함께 찾아온 무기력은 지독하게도 오랫동안 내 몸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떨쳐내려고 별짓을 다해도 일어날 수 없었는데 쪼개진 작은 약 하나에 몸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조금은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증세도 함께 나타났어요. 공황 발작이 심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면 매트리스와 이불이 내 몸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몸이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견디지를 못하고 허겁지겁 바닥에 내려와 누워있곤 했습니다. 바닥에 누워서야 겨우 숨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꽤 여러 번 반복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는 내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이상한 증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원장님은 아주 드물게 침대나 이불에서 나와 같이 비슷한 느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먼저 안심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는 거의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수면제를 먹으면서 억지로 잠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자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계속 안 자고 버틸 수 있나 싶겠지만 새벽 4시까지 잠들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해요. 차라리 집을 치우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했습니다. 몸은 졸린데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낮잠이라도 자보려고 누우면 1시간도 되지 않아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인 변화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또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아직도 잘 몰라요. 하루에 20시간 가까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잠을 자며 보내는 삶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자려고 누우면 몸이 각성하고 침대를 견디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지독한 무기력에 시달려서인지 한편으로는 내 몸이 침대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도 했습니다.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는 삶과 잠이 오지 않는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불면증이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는 거의 10년 가까이 불면증으로 고생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언젠가 과수면 때문에 고민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는 작은 방에 있던 죽은 화분들을 치우기 시작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쓰레기집이 되어버린 집을 치워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된 거실 전체가 화면에 나오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제가 사는 공간은 누가 봐도 폐허가 된 망해버린 집의 모습이에요. 지금 내 마음과 모습, 현실과 커리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어쩌면 이 집과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여름 뜨거운 공기 속에서 물을 넣지 못하고 타들어간 식물의 잔해부터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채로 1년 동안 거실에 방치되어 있던 화분들을 들어올리니 흙도 잎도 모두 바싹 말라 너무 가벼웠어요. 화분을 건들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어쩌면 예상보다 더 빨리 이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급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하루에 일반 쓰레기 봉투 2개를 치우고 큰 봉투 2개에 재활용품을 내다 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번 주에는 그 목표를 제법 잘 지켰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버려야 할 잔재들 앞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앉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봉투 안에 털어넣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빠 찢잖아. 아이 진짜 순이. 캣타워가 아니라고요. 응? 고양아. 무엇을 해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냉장고에 이것저것 먹고 남겨둔 음식부터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냉장고 털이입니다. 솔직히 유튜브 영상을 생각한다면 청소를 시작한 김에 요리까지 카메라에 예쁘게 담아서 뭔가 제법 괜찮아 보이는 일상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귀찮네요. 김치 냉장고 안에는 그렇게 영상을 찍겠다고 한 번씩 요리해서 먹고 남겨둔 음식들이 아직도 이것저것에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여름이라 더 오래 방치하면 결국 모두 버려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조합은 이상하지만 싹쓸이해서 먹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으면 순이가 다가와 자기를 만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럴 때는 군말하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뒤에 시키는 일을 해야 해요. 하지 않으면 해줄 때까지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너 여기 왜 이렇게 오, 엄마한테 화학질하고. 아. 어머나 세상에. 오후에는 카페에 왔어요. 상대방이 최종 서면을 제출했는데 며칠째 열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보기 위해 카페까지 왔어요. 그딴 서면 하나 보는데 굳이 카페까지 올 필요가 있나 싶지만 회피가 심해진 저에게는 도망가기 어려운 강제적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부러 좋아하는 까눌레를 파는 카페로 왔어요. 정말 딱 하나만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에 먹은 빵이나 디저트는 이 까눌레 하나가 전부입니다. 억지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참은 건 아니고 디저트가 생각날 때마다 오나오나 그릭 요거트로 입을 막았어요. 그게 제법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니터에는 개놈의 서면을 열어두고 저는 까눌레만 드립다 팝니다. 그냥 다 먹고 보자. 또다시 미루기를 시전합니다. 다 먹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미룰 곳이 없어서야 모니터를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빡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손이 머리 위로 갑니다. 이럴 때는 그냥 GPT한테 꾼질러요. 그냥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가 실수가 나옵니다. 진짜 개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미친 개랑 결혼을 한 참 모질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지끈거리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나를 째려보듯이 모니터를 째려봅니다. 이 반복되는 생활이 정말 이번에는 끝날 수 있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냥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받아들이고 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행동은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하게 튈 때가 많아요. 다이어트 방법을 몰라 살을 빼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몰라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에서는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 몸이 그것을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오나오를 만들겠다고 사둔 오트밀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번에는 그래놀라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대로 된 그래놀라를 사 먹으려면 너무 비싸가지고 언젠가는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오븐에 넣었다가 꺼내서 뒤적이고 다시 펼쳐놓는 과정을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다른 일을 하면 되니까 한 번씩 만들어서 쟁여두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집에서 만드는 그래놀라는 맛있습니다. 너무 달지도 않고 바삭한 식감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한 번 만들면 양도 제법 많이 나와가지고
한 통은 엄마에게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놀라 만드느라 늦은 점심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라면을 끓였어요. 비가 와가지고 김치전을 만들려고 오징어까지 해동을 해두었는데 그래놀라 만들고 다시 전까지 부치면 먹기도 전에 지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정말 못 먹어서 신라면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의 음식입니다. 그래도 라면은 곧 죽어도 신라면을 먹어요. 매운 음식을 못 먹지만 잘 먹고 싶어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라면 국물은 거의 먹지 못해요. 건강을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그냥 혀가 타들어갈 것 같아서 국물을 2숟갈 정도 먹고 나면 늘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른 라면을 먹으면 되지 않냐라고 싶겠지만 또 다른 라면은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눈앞에 김치가 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알고리즘에는 22살에 아이돌을 그만두고 도보 여행을 하는 사람의 영상이 떴습니다. 어떤 아이돌인지, 왜 걷고 있는 것인지 누가 봐도 클릭할 수밖에 없는 영상이어서 저도 모르게 눌러보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8년 동안 노력해서 겨우 아이돌이 되었는데 팀이 해체되었고 자신이 가진 세상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슬퍼서 눈물이 났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알 수 있는 감정일 것 같아서 눈물이 났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내 잘못도 아닌데 불행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막연한 대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잘 사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꾸 원인을 파헤쳐 보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저 비슷한 시기에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사람보다 어쩌면 나처럼 무언가를 잃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어딘가에는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잘 사는 사람과 화려한 사람, 잘난 사람들의 모습이 더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지만 어쩌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이 내게도 찾아왔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한다는 거, 또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다는 거를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시기도 있었고 나와 달리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나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강인해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 앞에서는 너무 쉽게 쓰러지고 또 그렇게 쓰러진 채로 어떻게든 다음 날을 살아갑니다.